안녕하세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당산역 주변을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당산역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가 있어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바로 생각공장입니다. 생각공장. 생각공장이라는 브랜드에 힘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급된 생각공장이 당산 생각공장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최상의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다 보니 생각공장은 기업이 입주하고 싶은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생각공장이 영등포, 그것도 당산역 주변에 공급된다는 겁니다. 서울의 황금노선이라고 하는 2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는 당산역, 그것에 공급되는 영등포 생각공장,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감도부터 보시죠. 요즘 워낙 건물들이 이뻐서 그런지 와 이쁘다는 생각은 딱히 들지 않습니다. 물론 생각공장의 힘은 외곽보다는 실내에 있긴 합니다.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정문 쪽이 조금 유니크한 느낌입니다. 사업계획부터 보시겠습니다. 위치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 1-1입니다. 연면적이 17,800여 평입니다. 최근 워낙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되다 보니까 17,800평이라는 게 크기가 작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형급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리고 영등포에는 대형급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긴 합니다. 절대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규모는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입니다. 특이한 점은 주차 대수입니다. 법정 대비 198%입니다. 거의 200%인데 서울권에서 200% 정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주차의 편의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권에서 비교적 넓은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겁니다. 공급 유형은 공장과 지원시설인데 공장은 지하 1층에 제조가 있고 6층부터 20층까지 업무용 공장이 공급됩니다. 창고형이 지하 2층에 공급됩니다. 이 창고형 흥미가 갑니다. 아시겠지만 서울권의 창고는 품귀입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설은 1층부터 5층까지 공급됩니다. 일반적으로 2층에서 3층까지 공급되는데 의외로 많은 양의 공급입니다. 근린생활은 1층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지원시설의 창고도 지하 3층부터 지하 5층에 공급됩니다. 층별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를 보겠습니다. 이곳이 당산역입니다. 당산역 주변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영등포 생각공장이 들어설 장소입니다. 제가 걸어봤더니 6분에서 7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7분이라도 그 역이 당산역이니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조금 넓게 보겠습니다. 서울의 3대 경제축인 YBD, 그리고 이 YBD를 호위하는 곳이 바로 가산이고 구로이며 가양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상암까지. 더구나 영등포는 이제 발전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보다 5년 뒤, 10년 뒤의 영등포를 생각해 보시면 투자 가치를 아실 수 있습니다. 교통을 보시면 계속 강조하는 서울의 황금 라인인 2호선과 9호선의 더블 역세권입니다. 이걸로 모든 것을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추가적으로 목돈선이 추진 중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지하철의 중요성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시라면 더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지하철의 라인도 중요하고 역과의 거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호선과 9호선은 서울의 황금 라인입니다. 더 좋은 라인은 아주 오랜 기간 생겨나기 힘듭니다.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라인을 보유한 곳이 바로 당산역입니다. 교통은 이걸로 끝입니다. 최근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습니다.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식산업센터가 인기가 있으니 분양가를 뻥튀기 한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시행사들도 힘겹다는 겁니다. 일단 땅값이 속된 말로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인건비의 상승, 고금리와 건축기간 증가로 인한 금융비용도 같이 증가하면서 이 모든 게 분양가에 녹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지날수록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분양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등포만 그러냐? 아닙니다. 강서 CJ 부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려 3,500 정도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 오브코스 구로입니다. 여기도 2,590만원입니다. 가산 3차 SK 부유원은 2,950만원입니다. 성수 파브리트 모네는 무려 3,600만원. 3,600만원에 분양하고 문정 2차 SK 부원이 2,700만원에 분양했습니다. 이렇듯 가격 상승은 어느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영등포의 개발 기대감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영등포의 개발 가치를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성수를 개발할 때도 공장지대가 무슨 가치가 있냐는 비아냥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영등포와 약간 오버랩이 됩니다. 영등포는 여전히 공장지대가 많고 노후화된 곳이 많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이 매우 활발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이곳들은 아파트만 지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을 400에서 500%까지 올렸습니다. 영등포의 대부분이 중공업 지역이고 서울시에서 중공업 지역이 가장 많은 자치구가 바로 영등포구입니다. 그만큼 영등포는 개발할 곳이 많다라는 겁니다. 영등포의 시간이 곧 다가온다는 뜻이죠. 개발 이슈가 많은 영등포, 그 영등포의 중심이 당산역 주변이고 그것에 공급되는 생각공장, 영등포 생각공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서울시 3대 권역에 2023년 4분기 업무시설 공실률이 1.57%입니다. 최근에 2.5% 밑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자연 공실 수준보다 낮다는 겁니다. 공실률이 이렇게 낮게 유지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 업무시설 임대료 추이를 보시면 22년 1분기에 제곱미터당 24,800원이었는데 지속적인 상승을 하더니 23년 4분기에는 27,6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업무시설이 부족하고 임대료가 높아지면 주변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료가 비싸서 인접지역 이전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기업이 이전을 한다고 하면 교통이 편한 곳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영등포 생각공장이 매력이 있는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영등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업체 수 대비 지식산을 산다 공급 면적이 적은 지역입니다. 당연히 더 공급되어야 하고 적은 만큼 임대료나 가격 상승은 더 빠를 겁니다. 지금은 의향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으로 다루지 못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의견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